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짚어봅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조국 장관의 펀드 관여 그리고 딸의 부정 입학 관련인데요. 비교적 빠른 수사 속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경심 교수는 언제 소환할까? 또 소환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였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코링크 관계자 진술은 청문회 앞두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요구해서 블라인드 펀드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급히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초안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을 조국 후보자에게 인편으로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블라인드 펀드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한 이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거고 펀드 보고서를 수정 요청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꾸 말이 꼬이지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회사에서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펀드 회사에서 운용 현안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겠느냐. 당신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 일단 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좀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조국 장관 측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이 또 확인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방어를 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저는 본인이 앞으로 기소가 될지 위법한 문제로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금 블라인드 펀드라고 관련해가지고 분명한 사실은 코링크 P에 있는 직원이 얘기가 정경심이라는 그 부인이 장관 후보자 부인이 펀드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초안을 가져왔는데 그 초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재수정을 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니만 지금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 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부인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인한테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겠죠. 저는 저분의 도대체 이 도덕성의 기준, 상식의 기준이라는 게요. 정말 장관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용희찬 대변인은 지금 펀드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펀드 이게 이제 공직자였기 때문에 펀드가 사실 처음에 문제됐던 부분이 본인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요. 그 대기업 주식들이었거든요. 팔고 그 돈을 펀드에 투자를 해서 간접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알았다 그러면 이게 직접 투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반한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또는 변명하기 위해서
운용 보고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운용 보고서가 아시다시피 운용 보고서예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보고하는 서면인데 여기에 투자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운용 보고서가 아니죠. 근데 운용 보고서에 단순히 그냥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면 그것이 운용 보고서겠습니까? 이런 운용 보고서는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업계 관계자들이. 근데 이것을 뭐 그게 나중에 이제 재판에 의해서 확정돼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조국 장관께서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초안을 받아서 나중에 또 조국 장관의 부인분께서 이걸 넣어달라고 또 다른 요청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분이죠. 예, 박원석 의원. 이게 때로는 불법보다 더 심각하고 위중한 이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까지 몰려 사임하게 됐던 이유도 도청 그 자체보다 그걸 안 했다고 한 거짓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임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 펀드가 결국에 블라인드 펀드였냐 아니었냐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느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만한 그 법률적인 판단도 아직은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거듭해서 조국 장관이 주장했던 건 맞고 그 근거로 운영보고서를 제시했는데 그 운영보고서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도 않은 게 급조된 거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몰랐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펀드가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본인의 입장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한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조건부 동의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장관이 이제 심상정 대표 인사차 국회에 가서 만났을 때 또 심상정 대표도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정의당에서 나름 내심 좀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한번 보자라는? 아직 뭐 그런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여전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네. 뭐 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공직자윤리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당 사항 없을 걸로 봅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그 총장이 예전에 이제 중수 일과장 할 때요. 김종찬 전 금감원장이 부인이 직접 투자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인가. 근데 지금은 직접 투자자 아니고 간접 투자 상태예요.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라는 걸 입증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사실은 실제로 부인일 게 아니라 조국 장관님께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 오늘 언론에 보니까 10억 횡령이 공범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빌려준 돈 받은 거를 공범이라 그러면 대출 못 받죠, 은행에서. 그다음에 지금 사문서 위조는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럼 행사랑 뭐 위계 공직방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의 부인하고 관련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거는 딸인데요. 근데 딸이 이걸 알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본시장법 문제가 남는데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지금 내부 정보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이런 사건도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펀드나 뭐 표창장 위조 사건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아무 개연성도 없는데 이렇게 깊이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정 자신이 떳떳했다면 공모펀드로 갔던 게 맞죠. 대통령께서 한 달 전에 공모펀드 가입했습니다. 코리아 펀드 가입했죠. 큰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그런 펀드에 가입했다면 이런 의심도 없었죠. 결국 사모펀드는 뭡니까? 수익률을 쫓는 겁니다. 수익률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엉뚱한 데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돈도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DNA를 살인범도 흔적을 남기듯이 돈의 흔적을 쫓으면 결국 이것이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됐고 이해 충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결국에는 금방 밝혀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조국 장관은 뚜벅뚜벅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